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전세 사기 피해로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이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죠. 정부가 최근 심각해진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이른바 전세 사기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개별적으로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현재 체계가 아무래도 오래 걸리고 피해자들이 제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약 3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드뱅크 설립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여당은 전세 사기 배드뱅크 사업의 규모를 약 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에 대해 매입가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 수치라고 해요. 전세 사기 배드뱅크가 작동하는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전세 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배드뱅크가 원금의 60% 내지 80% 수준에서 일괄 매입하고 이후 법적 권리관계가 얽힌 부동산에 대해 배드뱅크가 경매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인데요. 구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채권 매입가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의 금액을 빠르게 확보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자에게 장기 거주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10년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다만 많은 피해자가 단기 거주를 전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만큼 장기 임대 방식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정부는 두 구제 방식을 병행하면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런 배드뱅크 추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논란이잖아요. 임차인의 판단착오나 정보 확인 부족으로 발생한 계약 피해에 대해서 왜 우리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3만 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의무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세 사기가 단순히 개인 실수가 아닌 구제적인 문제가 있다. 신탁 사기처럼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이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하기란 사실상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보전은 하지만 아무래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전액 보전이 아닌 60% 내지 80% 수준에서 피해를 일부 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사실 배드뱅크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재정에 대한 조달 방안도 명확하게 설계가 돼야 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위원회, 캠코, 국토부 등 유관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실행 협력 체계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피해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임대차 분쟁과 사기 피해를 구분하는 정교한 기술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정식 법령이나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고 세부 내용은 국회 입법과 예산 편성 후 확정될 예정인데요. 추가적인 세부안이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배드뱅크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 10년 넘게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의 빚이 발생한 분들을 위한 정책이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나도 해당될까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개인 회생제도가 훨씬 더 보편적이고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꼭 전문가 상담도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